저게 한국이 만든 영화야? 미국 전역에 한국 영화가 방영되자 미국인들은 모두 놀라는데요. 과연 어떤 영화일까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실제 사연으로 내용을 보다 편하게 보실 수 있게 감동무비에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에 살고 있고 NYU 영화학과를 졸업한 클로이입니다. 저는 졸업 후 미국 할리우드 영화사에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 무엇보다 영화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 미래의 목표는 좋은 영화, 의미가 깊은 내용의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이 꿈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각종 비디오 영상들을 접해왔고 그리고 영화에 큰 관심이 많았는데요. 집에 있는 카메라로 일상생활을 찍거나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 그리고 자연의 모습을 제가 직접 찍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제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반대 없이 부모님은 무조건 좋아하는 일은 해보라고 하셨답니다. 아마 부모님의 지원 없이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영화사 일은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릴 적에 했던 행동들이 제 머릿속에 상상력을 키워주지 않았나 싶기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영화 감독은 이야기꾼이자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전과 열정을 화면으로 옮겨 관객을 사로잡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흥분과 도전으로 가득한 장엄한 모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제 꿈을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제 롤모델은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인데요. 그 감독으로 인해서 영화에 대한 꿈도 키울 수 있었고 영화의 깊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필버그의 영화를 많이 봐왔지만 그중 1998년작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제목 그대로 라이언 일병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병사들이 희생하는 세계 2차 대전을 담은 감동 전쟁 영화입니다. 영화의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 주인공인 톰 행크스가 총에 맞아 죽어가며 라이언 일병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는데요.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우리 목까지 값지게 살아. 여운이 많이 남는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한 장면이 너무 처절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했었습니다. 어릴 때 봤던 영화였지만 제가 영화사에 취직 후 다시 한 번 더 보았을 때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오늘 하루 값지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이처럼 영화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더더욱 값지게 살기를 바라고 제 사연을 들으시는 시청자님들도 오늘 하루를 뜻깊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할리우드라고 하면 영화가 제일 유명한 건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의 영화 산업은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화 제작에 대한 기술적인 역량과 재정적 지원이 풍부하며 세계 각지에서 유명 배우와 감독을 배출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은 방대한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마블 영화? 블록버스터? 논란 감동 영화? 할리우드가 왜 할리우드라고 불리게 됐는지 궁금했던 적 있죠? 흔히 1890년부터 1920년까지를 영화의 라이즈 시대라고 부릅니다. 영화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황금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1920년부터는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할리우드라는 명사가 유명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에이펙스는 절정기, 황금기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1920년부터 1960년까지를 지칭합니다. 바로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를 휩쓸고 무성 영화에서 소리 영화로, 흑백 영화에서 컬러 영화로 영화 사업이 개인 사업에서 큰 스튜디오 기업화가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대를 걸쳐 할리우드 영화가 탄생되었습니다. 아직 인턴이긴 하지만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 그 한 컷 한 컷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관객들의 시선, 그리고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번의 편집, 정성스럽게 찍은 영상을 보는 저의 시선, 언젠가는 저도 느껴볼 수 있겠죠? 저도 정말 열심히 배워 모두에게 사랑받는 영화를 꼭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래 할리우드 영화가 어느 나라보다 최고라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한 나라의 영화를 좋아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영화사에서 회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주 월요일마다 세계 영화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영화를 깊숙이 알아야지 미국에서도 폭넓은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대표님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의는 꼭 하는 편이랍니다. 주마다 회의를 하기 위해 자신이 본 영화를 이야기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전 어김없이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의 여러 시리즈의 한 작품 중 트랜스포머 3 SF 액션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편 1편 2편에 비해 영상미가 더 늘어난 것 같고 무엇보다 미국 흥행 2위를 했다는 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 작품입니다. 후속작도 아마 나온다면 반응이 뜨겁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대표님은 클로이, 내가 본 영화의 시선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 새로운 기체의 등장으로 다양한 스토리가 접목되는 것은 나쁘지 않았으나 기존에 만들어 오던 스토리에 연결되는 부분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고 화려한 액션과 CG 효과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볼거리에 중점을 둔다면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점으로 편집이 영화의 흐름을 끊어먹어. 영화는 152분으로 상영시간이 긴데 영화 분량의 대부분이 인간들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로봇들이 주인공인 영화인데 말이지. 그리고 로봇들이 시원하게 싸워 눈을 즐겁게 해주길 기대했다면 실망하게 될 영화야. 트랜스포머들이 싸우는 장면은 죄다 짧고 카메라 위치도 영 어중간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게다가 1, 2편에 나온 변신 장면도 3편에는 거의 없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변신 장면이 거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내용이야? 그나마 초반에 메가트론이 변신하는 장면이 있긴 하나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가. 1편에서 옵티머스와 범블비가 멋지게 변신하는 장면 같은 것은 거의 없어. 하이라이트인 시카고 전투 또한 뚝뚝 끊겨 몰입감이 떨어지고 로봇들이 무언가 크게 터트릴만 하면 샘과 칼리가 나타나 맥을 끊어. 클로이, 영화는 흥행만 했다고 다 좋다고 할 순 없어. 감독이 전달하려는 메시지 그리고 매끄러운 스토리가 중요한 거야. 대표님의 통찰력 있는 말씀에 전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너무 미국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영화를 보라고 재차 강조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각 나라의 영화 산업을 비교해보고 어떤 나라가 우세한 영화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모든 나라의 영화 산업에는 각기 다른 장점과 특징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화 산업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류 열풍과 고유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글로벌한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인구 규모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좀 더 보는 눈이 생기며 각 나라의 장점으로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스토리텔링을 중요시하시는 감독님은 한국의 한 영화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2006년작 괴물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2000년 어느 날 어느 연구소에서 100병이 넘는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하수구에 버려져 서울 한강으로 흘려져 갔고 버려진 독약을 먹은 한강의 물고기는 곧 상상을 초월하는 괴생물체로 변하고 말았다. 라고 시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략한 줄거리만 들었는데도 너무 궁금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화였는데요. 전 왜 괴물이라는 작품을 몰랐을까요? 제가 영화에 대해 많이 안다는 자부심이 무척이나 강했는데 이번 회의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있는 제 모습을 본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낙심하지 말고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많이 보고 느껴보라고 하셨습니다. 조만간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개봉한 지 한참이 지난 옛날 한국 영화 한 편이 상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영화는 바로 괴물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조건 꼭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의 회의는 마무리되었고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한국 영화가 상영되는 날이었습니다. 영화사 직원인 엠마와 저는 같이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요.
센트럴파크에 도착한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평소 가장 많은 방문객이 오는 공원이지만 이렇게 많은 방문객을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엠마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아마 제가 공원을 방문하고 최고 많은 방문객이지 않을까 싶어요. 현장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다양한 연령과 현지인들이 북적였고 행사 내내 곳곳에서는 공연과 연주, 전시회 등 여러 볼거리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를 보기 위해 현지인 수백 명이 몰려드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역주행하면 다들 노래를 떠올렸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넷플릭스 한국 영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성공에 힘입어 해외 영화 팬들이 오래전 한국 작품들까지 찾아보는 열풍이 이어지면서 영화에도 역주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요? 저도 한국의 오래전 영화는 어떠할까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특히 영미권 시청자들의 경우 자막을 보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의 10년, 20년 작품을 발굴해 찾아보는 이례적인 현상은 지금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축제에서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모은 것은 단연 한국 옛날 영화 상영회였는데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를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 괴물은 영미권에선 처음 들어본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수상한 작품만 알았을 뿐 20년 가까이 지난 작품이라 생각도 못하였거든요. 한국에선 명작으로 회자되는 작품이지만 이 영화는 해외에서의 봉준호 감독의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것 같아요. 상영이 시작되자 상영 내내 현장에는 화면의 자막을 읽으며 집중한 채 영화를 관람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는데요. 이어 영화가 끝나자 여기저기 호평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이런 훌륭한 한국 작품이 있는지 몰랐다. 헐리우드도 이런 작품은 못 만든다. 이제부터 한국 작품들 다 정주행하겠다. 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할리우드에도 이런 괴물 영화가 많지만 단순한 괴물 퇴치 스토리에만 그치는데 반해 이 영화에는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냉소나 풍자적인 시선이 깃들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평이었는데요. 제가 그날의 공기를 체감했을 때는 주위의 관객들은 영화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껴졌어요. 그건 바로 한국 영화를요. 저는 한국인도 아니지만 제가 더 뿌듯함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아마 제가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 일을 하고 있어서이겠죠? 모두 감탄을 하고 서로 영화평을 나누고 있을 무렵 저희 바로 옆자리에 앉은 한 여자 관객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기생충, 설국열차로 통해 그를 알게 되었는데 오늘 본 괴물이라는 영화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괴물 영화 중 하나이자 최고의 공포 영화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주었어요. 특히 봉준호 감독 특유의 유머와 해악, 그리고 극적인 결말과 함께 영화를 이토록 훌륭하게 만드는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라고요. 영화의 진심인 관객들의 평은 아마 저보다 확실치 않나 싶을 정도로 생동감 있게 평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번 감상한 작품이 봉준호 감독의 뛰어난 연출 역량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른 공포 영화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특히 놀라운 점은 대사와 배우들의 연기였습니다. 대사는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워서 관객들이 영화 속 인물들과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주인공들의 연기력도 최고 수준이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역할에 완벽하게 몰입하여 관객들에게 감정을 전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각 등장인물들은 독특한 개성과 매력으로 영화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 같았어요. 이러한 요소들이 영화의 생생함과 현실성을 부여하여 더욱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축제로 인해 한국의 영화 산업이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20년이 지난 작품이 전혀 촌스럽지 않고 한 번의 상영만으로도 미국인들을 모두 들썩이게 만드는 한국의 작품에 대해 더욱 놀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부심만으로 미국 영화가 최고다 라고 느낀 게 한편으로 부끄럽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번 상영으로 더욱 한국 영화에 깊이 빠져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우선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정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충, 옥자, 설국열차, 마더, 살인의 추억 그리고 괴물. 영화를 다시 보면서 각 영화가 말하는 감독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한국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한국 영화가 더욱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영화에 미쳐있을 무렵 대표님의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2024년 10월 2일에서 10월 11일까지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초대장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한국에 친분이 있으신 영화사 대표님께서 저희 대표님을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이번 좋은 기회로 우리 회사 식구들도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한치의 고민도 없이 무조건 가고 싶다고 제일 첫 번째로 대답했죠. 다른 직원들은 저의 우렁찬 목소리에 깜짝 놀란 후 모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센트럴파크의 이후로 한국의 애정이 가득한데 이렇게 좋은 기회까지 오다니.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직 한국으로 가려면 몇 달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제 마음은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 가면 꼭 해보고 싶은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릴게요. 제 첫 번째 계획은요. 영화 괴물의 촬영지인 한강은 무조건 가볼 거예요.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생동감이 있어서 한강을 간다면 제 주위에 활보하고 있는 괴물이 나타날 것만 같거든요. 실제로 영화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한강을 가게 된다면 저 너무 기뻐서 기절할지 몰라요. 부산 일정을 마치고 한국의 서울도 가볼 계획이라 한강 이외의 유명한 곳은 꼭 가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국제영화제로 유명한 지역인 부산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볼 거예요. 혹시나 부산에 계시는 구독자님들은 부산에서는 여기가 최고라는 맛집이 있다면 추천 꼭 부탁드려요. 물론 영화제를 통해서 한국을 가는 거지만 한국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접해보고 오고 싶고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감독을 꿈꾸는 저한테는 뜻깊은 행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래전 한국 영화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감독무비 유튜버님 채널에서 꼭 댓글로 확인하고 추천해 주신 한국 영화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여 좋은 영화를 만들어 관객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감독이 되어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클로이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화 감독이라는 멋진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아마 영화의 진심이신 클로이 씨는 꼭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멋진 감독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꿈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화 같은 사연을 들려주는 감독무비였습니다.